수열의 극한을 나가면서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했고 숙제가 조금 나간 게 있었죠? 숙제가 아마 6페이지부터였을 겁니다. 됐어? 숙제 좀 봅시다. 6페이지부터 7점 해야 돼. 뭐 7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3-4점 안 했네? 수요일날 하는 줄 알고. 뭔 수요일이야? 특강이 오는데 숙제를 채점을 해야 되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뒤에 풀지도 않았구만. 어? 그래놓고 지금 심야 영화를 보고 앉아있는 거야? 숙제도 안 하고? 어? 너 끝나고 남아서 문제 풀고 가? 어? 저녁에 다른 일정 없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다른 일정 없으니까 숙제 나와서 풀고 가잉? 다시 끝나고 남아서 풀고 그리고 가라. 알았니? 다시까지 수업 들을 거 아니야. 네. 다시까지 듣고 그거 아마 푸는데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길어봤자 쉬는 시간에도 그렇죠. 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확인만 나한테 받아. 알았어? 자 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질문 없으시면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없고 없으면 9쪽 없으면 10쪽 10페이지 없니? 자 10페이지에 먼저 하나 뭐를 잠깐 보고 할 거냐면 1-3번 거기 10페이지에 1-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분의 코사인 n세타 리미트 1-3번 보시면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분의 코사인 n세타. 그럼 일단 먼저 식 표현에서 구성부터 보시게 되려면 변수는 누가 되고요? n이 될 거고요. 변수가 n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삼각함수 나와 있죠? 코사인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각이 현재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n 곱하기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지. 다시 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n 곱하기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세타라는 값이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는 임의의 상수라고만 그냥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 무한대로 가면 n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세타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가 또는 무슨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렇게 됐을 때 코사인 n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각이 무한대로 가든가 각이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여기까지 표현됐어?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보게 된다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각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은 모양 반복되겠죠? 마찬가지로 각이 음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야? 반복이 될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코사인 n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코사인 n세타, 각이 n세타일 때 코사인 값이니까 얘는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에 1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등식이 줬고 그 다음에 리미트라는 무슨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극한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부등식 나오고 극한값 나왔어. 무슨 정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렇지, 샌드위치. 그럼 좌우 양쪽을 다 누구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야겠지요. 그래야지만 n분의 코사인 n세타라는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n으로 나누게 된다면 n분의 코사인 n세타라는 놈의 식기가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다음 누구보다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때 여기에다가 가운데다 뭐 씌우는 거야? 리미트 씌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 씌우고 리미트 씌우고 n 무한대로 다음 리미트 씌우고 n 어디로? 무한대로. 그럼 n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기 때문에 얼마로? 제로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얘 어디로? 제로로 갈 겁니다. 얘도 어디로 가?
제로로 가잖아. 그럼 양쪽이 제로로 가니까 가운데 있는 놈도 샌드위치처럼 껴서 얼마로 수렴할 것이다?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요거 정확하게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11페이지의 질문이요. 11페이지 없니? 없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건 6번 잘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6번 보시게 된다면 자연수 n에 대하여 16n제곱 플러스 7n의 무슨 부분을 an이라고 한다? 소수 부분. 그러면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돼? 정수 부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정수 부분은 16n제곱 플러스 7n에 가장 가까운 무슨 수를 찾아라. 무슨 식을 찾아라. 완전 제곱식을 찾아라. 그럼 16n제곱 플러스 7n에서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16n제곱이 몇 n제곱으로 바뀌어? 4n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요놈 찾는 거 연습 다시 하시고요. 결국에 16n제곱 플러스 7n이라는 이거에 가장 가까운 무슨 식을 찾아? 완전 제곱식을 찾는데, 이때 앞에가 16n제곱이니까 요 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은 앞에 얼마가? 4n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가 뭐가 돼 있어? 7n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4n 플러스 얼마가 되면 1이라고 친다면 요 놈의 식은 전개하게 되면 16n제곱 플러스 몇 n? 8n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 커 클 거 아니야. 됐니? 다음. 그럼 그 얘기는 요놈보다 큰 값을 찾았으니까 얘보다 뭐한 값? 작은 값을 찾아야 되고, 그 얘기는 얘보다 하나 뭐 하면 돼? 작으면 되겠지. 그럼 숫자 하나 작은 게 될 테니까 뭐의 제곱? 4n의 전체 제곱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16n제곱 플러스 7n이라는 놈의 식기는 4n의 완전 제곱보단 클 거고요. 다음에 요놈의 식기는 4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보단 작게 나올 것이고, 그때 걷다 뭐 씌웠어?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16n제곱 플러스 7n이라는 건 얘는 뭐보다? 4n보다 클 거고요. 그럼 누구보다? 4n 플러스 얼마보다? 1보다 작겠죠. 그럼 그 얘기는 이요놈의 식기의 무슨 부분을 찾으면? 정수부를 찾으면 표현 바꾸면 뭐 씌워? 가우스. 됐니? 그럼 정수 부분은 루트 16n제곱 플러스 7n에 대한 정수 부분은 4n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부분을 찾으면? 소수 부분을 찾으면 이 소수 부분은 루트 16n제곱 플러스 7n에서 얼마를? 정수부인 4n 빼시면 되겠죠. 그걸 문제에서 누구라고 한다? an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 an에 대해서 무슨 값 찾아? 극한값 찾아.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요놈에서 요놈 빼는 건데, 루트 안에 몇 차씩 나오니까 2차씩 나오면 무슨 식이용이라? 완전 제곱식.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고치셔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2페이지의 질문. 12페이지 질문 없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12번 잠깐 보시면요. 다시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3승 플러스 1분의 2n제곱 곱하기 사인 n세타.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 번 더. 식 구성 보게 된다면 분자에 있는 식을 보면 2 곱하기 n제곱 곱하기 사인 n세타가 될 것이고, 그때 사인이라는 삼각함수 나왔는데 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n세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n세타 어디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그럼 사인 n세타는 n 무한대로 가니까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야? 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거기에 얼마 곱하고? 2n 제곱 곱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좌우도 얼마 곱할 것이고? 2n 제곱 곱할 것이고. 걔를 그럼 얼마로 나누고? n 3승 플러스 얼마로? 1로 나누면 되겠지요? 그럼 좌우도 똑같이 누구로 나누고? n 3승 플러스 1.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수란 얘기가 되겠네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값은 얼마로? 제로로 수렴할 겁니다. 표현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어?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잠깐 정돈하시고 다 되시면 바로 그 다음 내용 나가겠습니다.
정도 됐으면 지우기다. 뭐 지우개가 없어 여기? 잠깐만. 자, 다음 노트 피셔가지고 노트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트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무슨 수열의 극한까지 했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 잡는 것 같은. 오케이, 다 됐네 그러네. 자, 다시 노트 내용 확인하면서 기본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트 잠깐 보시고요. 넌 노트 어디다 팔아먹었어? 저 저거 그럼 종이 어딨어? 쳐다봐. 집에 가서 노트에 옮겨 적어. 빨리 쳐다봐. 자, 다시 등비수열의 극한 확인하게 되면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구에 따라서? 공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갈리게 될 것이고, 공비가 1보다 크면 뭐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걔도 발산을 하긴 하지요. 근데 이때는 뭐 진동할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다음 공비가 1일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수렴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도 1보다 작아도 뭐해? 수렴해. 근데 이때는 얼마로 수렴해? 0 수렴합니다. 거기까지 표현 다 이해갔니? 됐어? 다음 마지막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는 판단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확인하셔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그걸 한 방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초항은 제로가 나올 때 무조건 수렴할 것이고 공비와 상관없이. 되냐 안 되냐? 다음 두 번째 공비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어떻다라고 한다면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거고요. 물론 수렴하는 형태도 조금 다르다고 얘기는 했었죠? 됐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우리는 누구의? 변화의 폭이 큰 놈을 찾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고, 그때 등비수열 극한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공비가 큰 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공비의 무슨 값이 큰 놈이, 그렇지, 공비의 무슨 값이 큰 놈? 절대값이 큰 놈이 변화의 폭이 클 테니까 공비에 무엇을? 절대값이 큰 놈으로 모든 항을 다 뭐한다? 나눈다가 기본 틀이라 그랬어.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거를 예제까지 해서 들어드렸었지요? 기본형으로. 거기까지 다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3페이지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에 1-1번 다음 수열의 무엇과 무엇을 조사하시오? 수렴과 발산 여부 조사하시오. 다시 한번 기본기 다루게 되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항을 나타내고 일반항 나타내고, 그때 수열 중에 등비수열은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 때? 지수에 올라가 있을 때가 등비수열의 형태를 표현하는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밑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공비가 되는 거라고. 거기까지는 다 기억나지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1-1의 1번 보면 중괄호 안에 0.2의 n제곱 나와 있네. 그러면 요놈 쉽게 해서 전준형 공비 얼마라는 거야? 0 뭐야? 야, 너 그 수 읽어. 뭐 하고 있단 거요? 숫자 읽어! 0.2의 n제. 됐냐? 읽었니?
밑이 얼마야? 0점. 됐어? 그게 밑이라고. 정신 안 차려? 이게 아주 그냥 씨, 상태가 메롱이면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쉬라고. 저녁 수업도 안 들으면. 다시 공비 뭐라고 그러면? 됐니? 그럼 공비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 극한은 수렴해 발산해? 수렴해. 수렴하는데 얼마로 수렴해? 0 수렴하겠지. 표현이 갔니? 다시 한 번 더. 2번 루트 3의 n제곱. 그러면 유진아 공비 얼마니? 루트 3 됐니? 그럼 공비 루트 3이니까 이 극한은 그럼 수렴해 발산해 유진아? 그렇지. 발산 어디로 발산하니? 그렇지. 무한대 발산합니다. 됐어? 다음 다시 한 번 더. 3번 전준영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됐냐? 그러면 이 극한은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해 발산해? 발산. 발산해. 발산 중에서도 뭐하니? 진도. 그렇지. 진동해. 다음 4번. 자 4번식을 일단 읽어드리면 4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형태로 고쳐 못 고쳐? 고칠 수 있어. 지수 똑같잖아. 그럼 얘 하나의 형태로 고치면 뭐라고 고칠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몇 제곱? n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유진아 공비 얼마 나오니? 그렇지. 그러면 이 극한은 수렴하니 발산하니? 얼마로 수렴하니? 그렇지. 0 수렴. 표현 이해 갔지요? 그렇게 우리는 뭐 하라는 거? 판단하라는 겁니다. 됐어?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2-1번. 이번엔 2-1번. 다음에 무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뭐 하도록 하는? 수렴하도록 하는. 그러면 1번 4의 n제곱. 그럼 요 너무 쉽게서 준영아 공비 얼마야? 4R이지? 됐어? 그래서 초항 얼마야? 4R.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그 1번에서 그 등비수열의 수렴하려면 첫 번째 초항이 얼마 되는 조건? 0 나오는 조건. 그럼 초항 0이니까 누가 0 되는 경우? 4R이 얼마? 0. 다음 두 번째 공비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얼마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다음에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어떤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럼 그 얘기는 4R이 뭐보다 크거나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범위 할 수 있어? R 범위 나오게 되겠지? 그럼 R 범위 나오니까 R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올 거야. 됐니?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기 인지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를 대부분 빼먹으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유형에선 이게 큰 영향 안 끼쳐. 예를 들면 이 문제도 영향을 안 끼치긴 해. 왜냐면 다시 초항이 그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에 상관없이 초항이 얼마? 0이 되는가 또는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에? 1 사이니까 또는이라는 건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무슨 집합을 구해야 돼? 합집합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R0인 경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영향 안 끼친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따로 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하고 무조건 장난질을 칠 거예요. 표현 됐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초항제로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그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어떻고? 크고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자 그렇다면 2-1의 2번, 2-2의 1, 2번을 지금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만 드리면 충분하겠죠?
자, 거기 13페이지 다 됐니? 질문 있으신 분? 없어?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자 14페이지는 전부 다 나라고 기본기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6번 8번 9번 요렇게 3, 4, 6, 8, 9 다섯 문항이니까 조금만 시간 얘도 조금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해? 5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면 바로 질문 받아봅시다. 자, 일단 14페이지의 질문. 14페이지 없니? 자, 14페이지에서 4번 잠깐만 빨리 확인하시려면 4번 문제 맨 앞에 무슨 수열? 그렇지. 수렴하는 수열하고 중간화네 뭐? AN. 그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이 뭐한다? 어떤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거기 주어진 극한값 구하고자 하는 요놈식에서 거기 식에 an 대신에 어떤 상수 알파 또는 뭐 x 갖다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시고요. 대신에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등비수열들이 여러 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때는 빨리 뭐부터 판단? 공비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분자부터 보면 공비가 얼마짜리와 7짜리와 다음에 누구? 3짜리 나와 있고 분모 봐도 공비가 7짜리와 다음에 얼마짜리? 3짜리 나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공비의 변화의 폭이 큰 놈 따라가게 되니까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누구로? 7의 몇 제곱? n제곱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첫 번째 항은 7분의 1이 남겠지요. 곱하기 an 상수까지. 됐니? 그거 계산할 때 주의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15페이지의 질문. 여기도 없어? 오케이, 15페이지 되셨으면 자 이제 노트 꺼내셔가지고 그 다음 필기 가겠습니다. 자, 기존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서 일단 여기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봅시다. 급수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무한히 더하라는 건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면,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숫자를 모해놓고, 숫자를 모한 거, 나열한 거. 그래서 나열한 거에서 못 찾는 게 목표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수열 내용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쭉 모아서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아. 그럼 규칙을 찾는다는 건 보통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 일반항을 모아는 거. 유도하는 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지. 됐니? 그럼 일반항을 유도하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모두 구했어? 합도 구했어? 됐어 안 됐어? 즉 몇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 그걸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단순하게는 SN도 있었고요. SN이 아니라면 모두 쓸 수 있다고, 시그마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된 게 얘가 어디에서? 수1에서의 수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인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 미적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뭐를 이제 보는 거냐면 여기 n번째 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쭉 가다가 무한히 가게 된다면 그때 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게 수열의 뭐? 극한. 즉, 요 항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 안 하냐 이거에 궁금하다는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거를 표현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고, 그렇다면 다시 봐. 결국에 항을 나열해서 일반항을 찾아 n번째를 찾는 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수열을 무한히 나열하면 일반항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수열을 합하게 된다면 그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도 뭐 해보겠다고? 무한히 더해보겠다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수열이 무한히 나간다면 그 수열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한히 싹 다 뭐 해볼 거야? 더 해볼 거야. 즉 무한히 뭐에 더하겠다? 무한하게 합을 한 번 더 구해보겠다라는 게 한 번 더 목표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무한급수 또는 단순히 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니? 그럼 그 얘기는 표현 자체는 쉬워요. 어떤 수열을 더하는 거니까 SN을 보통 안 쓰고 시그마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때 어쨌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항에서부터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게 될 거야? 무한히 더할 거야. 그럼 끝이 어디로 돼야 되겠어? n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무한대까지 가야 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먼저 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무한대까지 갈 것이고, 다음 오른쪽에는 당연히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거 무슨 항을 나타낸다? 그렇지, 일반항을 의미한다.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이 무한급수라는 놈의 식기를 표현을 해놨다면 당연히 쟤를 뭐 할 수 있다면 계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그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일반항 찾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 더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선 힘들어. 표현 이해 갔어? 그럼
얘에 대한 실제적인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시요. n번째 항 찾아 무한히 가면 그가 수렴하냐 발상하냐. 그러면 n번째 항까지 뭐를 찾았어? 합을 찾았지? 그랬을 때 모든 항을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더해 나가려면 그냥 일반 항을 이렇게 더한다는 개념은 쉬워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무슨 n을 유도로 한 다음에 Sn 얘가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지. 그랬을 때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그렇지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까지 합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결국에 이 급수가 표현 자체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급수의 계산은 결국에 SN을 찾아서 거기다 뭐를 씌워? 리미트를 씌우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야. 됐어? 그래서 급수를 계산을 할 때는 결국에 그 얘기는 급수의 계산은 가장 기초는 첫 번째 누구를 찾아? SN 찾아. 됐냐 안 됐냐? 다시 못 찾아. SN 찾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씌워? 리미트 SN 후에 됐어 됐어. 그러면 의미 자체가 첫 항부터 n항까지인데 n을 어디로 보내? 무한히 보내니까 첫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히 뭐 했다? 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리미트 SN 여부를 확인을 하시라는 게 이게 급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때 표현 하나만 보신다면 뭐를 표현하실 거냐면 SN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 급수에서는 무한히 더하는 거지. 그 무한히 더하는 거 중에 어떤 일부분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무한히 더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일부 파트만 나타내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 부분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무슨 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부분합. 합 중에 일부분이야.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급수의 계산이라는 건 부분합 구해. 부분합에다 못 씌워. n무한대 보내. 끝.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그 값이 수렴하냐 발사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 거라고? 갈라지게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정답입니다.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일단 성질부터 적게 된다면 자, 봅시다. 먼저 다시 익히셔야 될 거. 급수란 놈의 식기도 어쨌든 무한히 더하는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알파. 읽는 건 이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해석.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얘는 시그마가 아니라 뭘 의미해? 급수야. 이 급수가 어떤 값을 가져? 그럼 급수가 뭐 한다? 그렇지. 급수 an이 수렴해. 급수 bn이 뭐해? 수렴해. 됐니?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항? 일반항. 됐어? 그런 놈들이 수렴해. 그러면 이렇게 돼. 뭐뭐뭐 찢을 수 있니? 뭐뭐뭐 찢을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러고 끝내시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뭐뭐뭐 찢을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얘가 결국에 단순히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만 찢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보세요. 이놈의 새끼, 얘 성질 익히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급수라는 놈의 새끼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계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먼저 뭐를 찾은 다음에 SN? 말 바꾸면 무슨 합? 그렇지. 부분합을 찾아. 걷다 못 씌워? 리미트 씌워.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게 우리가 급수에 대한 계산인데 그때 SN이라는 놈의 식기는 결국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동일할 거거든. 표현만 바꾸게 되면.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시그마 계산을 하고 리미트 계산을 하지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도 적용이 돼야 되고 리미트의 성질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리미트부터 얘기하면 수렴하면 무슨 연산이 가능하다? 4층 연산. 시그마의 성질은 뭐뭐뭐 찢을 수 있어? 풀마 실수배만 찢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한 다음에 찢어야 돼. 다시 시그마에서 곱하기 나오면 바로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찢어야 돼.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러니까 시그마에서도 나누기가 나오게 된다면 형태 변형하든가 또는 무슨 분수 고쳐라? 부분 분수 고쳐라. 기억나니? 그러면 다시 갑시다. 시그마는 뿔마 실수배 찢을 수 있어 3개. 급수는 리미트는 4층 연산 다 돼. 뿔마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까지. 물론 나눌 때 분모 제로 아니다가 붙긴 하겠지만. 됐어? 둘 다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성질 중에 어떤 놈만? 겹치는 놈만 되겠지. 겹치지 않는 놈은 돼야 안 돼.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겹치는 놈 뿔마 실수배는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안 겹치는 놈이 뭐가 나오게 된다면 곱이 나오게 된다면 곱하기는 당연히 누구 성질? 시그마 성질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곱하기는 반드시 뭐 한 다음에 찢어라. 그렇지. 전개 후 뭐 해라? 찢어라. 다음 나누기가 나오게 된다면 나누기는 뭐 하든가 형태 뭐 하든가 변형하든가.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하든가 형태 변형하든가. 무슨 분수 사용해라? 부분 분수 사용해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이 급수의 성질은 결국에 급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둘의 겹치는 것만 쓰면 되고 안 겹치는 부분은 결국에 누구 성질? 시그마 성질 따라가면 돼. 그럼 말 바꾸면 누구 성질만 그대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야? 시그마 성질 그대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죠? 그래서 급수가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수렴하게 됐을 때 우리는 4층 연산이 아니라 뿔마 실수배고 그렇다면 그때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아이쿠야. 일단 여기 적고 갑시다. 찍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그 다음 내용 쓰게.
자, 적으셨으면 그 다음 요거 보시기는 조금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급수와 극한값 사이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일단 읽게 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가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는 내용인데, 자 준영아 해석하면 시작. A는 수렴한다. 어떤 an이? an에 대한 뭐가 수렴한다는 거야? 리미트가 수렴이야? 이게 극한이야? 뭐라 그래? 급수. 됐니? 다시. 급수 A는 수렴한다. 됐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급수 A는 수렴한다. 됐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급수 an이 뭐해? 수렴하면 됐어? 그때 일반항이 누구야? 준영아. an이지. 됐어? 시그마 오른쪽에 오는 게 일반항이라고 했다. 다시요. 급수 an이 수렴하게 된다면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제로입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다시 급수 an이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니까 얘는 뭐? 극한값은 얼마? 0이야. 무조건. 됐어? 대신에 역은 성립해야 돼? 안 해? 역이라는 건 리미트 an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급수가 뭐한다? 수렴한다.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그 얘기는 보겠습니다. 일단 증명 먼저요. 어떤 급수, 얘가 우리는 뭐 한다라고 한다면 수렴을 한다라는 표현은 됐니? 그럼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쟤의 무슨 합을 찾은 다음에, 그렇지, 다시 무슨 합을 찾은 다음에 부분합을 찾은 다음에 걷다 뭐 씌워? 리미트 씌워. 즉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알파라는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야? 근데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이게 수렴한다는 거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지. 그럼 얘가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을 하니까 이때 n을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1 얘도 그러면 당연히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할 거 아니야. 어차피 n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 수렴하는 값은 얼마로 수렴하겠어? 또 알파로 수렴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리미트가 나왔다는 건 무슨 값? 극한값. 극한값의 가장 기본은 성질은 수렴하면 무슨 연산 가능? 4칙 연산 가능. 그럼 그 얘기는 얘네 둘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 얘네를 뺀 값도 당연히 수렴을 하는데 이게 알파 수렴이고 얘도 얼마 수렴이니까 알파 수렴이니까 이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얘네들을 찢어놨다면 다시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요놈은 Sn-Sn-1이라고 볼 수 있을 거 붙이고 얘가 제로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럼 Sn의 이 부분합 자체가 첫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얘는 첫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n번째에서 n-1번째까지 합 빼니까 몇 번째만 남아? n번째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항? 1반항. 거기서 1반항 여기서 뭐라고 줬어? an 줬지요.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수렴하게 된다면 얘에서 그 1반항에 대한 극한이 반드시 얼마? 제로가 될 거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읽게 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bn이란 놈이 4이면 됐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n제곱 곱하기 bn의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됐냐 안 됐냐? 다시 n제곱 곱하기 bn의 무엇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됐니?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 다시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두 가지. 첫 번째, 이 급수가 4로 수렴해. 그러니까 쟤의 무슨 합이? 부분합도 얼마 수렴? 4수렴이 돼야 되고 표현 이해갔니? 다음 두 번째, 부분합 4수렴뿐만이 아니라 저 일반항에 대한 무슨 값? 극한값.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할 거라고. 얼마로? 0수렴으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두 가지가 반드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이때 이 급수의 0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이 얼마냐? 0이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수렴한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얘기했지요. 왜 이게 거짓이 되는지 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이게 교과서에 제일 많이 다루는 여기 놈의 발리예요.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일반항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1 나오니까 당연히 얼마로? 0수렴 되겠죠. 됐니? 그럼 얘의 급수를 보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즉 n분의 1이라는 급수를 볼 것이고 이 급수 나왔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더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더하라는 건 n분의 1이 일반하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 1분의 1 두 번째 항은 얼마?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그 다음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다음 몇 분의면? 8분의 1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 다음 항은 몇 분의면? 9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할 거야? 계속해서 무한히 더해 나가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항들을 잘 보시면 3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3분의 1이 크지. 그럼 3분의 1이 크니까 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바꿨을 때 얘보다는 무조건 클 거야. 앞에 있는 1분의 1과 2분의 1 그대로 두고. 맞아 틀려. 여기까지 됐니? 다시 한 번 더. 뒤에 있는 놈들 다시 보시면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5분의 1이 커, 8분의 1이 커. 5분의 1이 크지? 그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 4개 더한 거보다 얘는 클 거야, 작을 거야? 얘 위에 게 흰둥이가 반드시 크겠지. 그럼 얘네들 더한 거보다 어쨌든 클 거거든, 요 식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9분의 1부터 나와 있는 놈들도 표현하게 된다면 얘들은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16분의 1까지 더하는 놈들보다 무조건 크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만드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을 몇 번 더해? 2번 더하니까 결국에 얘 얼마야? 2분의 1 나오겠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8분의 1을 총 몇 번을 더해? 4번 더하지. 그럼 얘도 얼마 되겠어? 2분의 1 되겠네.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1에다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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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을 무한히 더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그럼 2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하는 놈들이 어쨌든 갈 거야? 무한히. 맞아 틀려? 그럼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무한히 더해 나가니까 이 급수는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발산하지. 맞아 틀려? 발산하는 놈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얘 무조건 뭐 할 거야? 발산할 거거든.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즉 한 번 더 바꾸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 뭐하게 돼? 발사돼. 됐어. 즉 급수의 일반항이 정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신에 어떤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면 반드시 뭐는 대우는 무조건 뭐해? 성립은 하겠지요. 됐니? 그러니까 급수의 일반항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즉 0이 아니라는 건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갔어? 그거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그때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도. 유진이 너 뭐 어제 영화 봤니? 왜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한풍물이야? 응?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어? 아침에 힘들어? 그래, 더워서 힘들 때지. 뭐 이렇게 계속 떴나 모르겠어. 비 오는 건 싫긴 하지만 좀 덥다, 비도 조금 오다 이래야지. 왜 이렇게 덥기만 해?
왼쪽은 지웁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다음 봅시다. 이번엔 교대급수. 실제로 저 교대급수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그 교과서상에는 없고요. 얘에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개념이 보이는지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어쨌든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 교대급수라는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항인지를 정확하게 하는데, 다시 누구를 인지하셔야 된다고? 항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즉 그 얘기는 다시 갑니다. 자, 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급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누구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항이야. 다음 두 번째 항 누구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세 번째 항 누구니?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한 번 더. 밑에 거 똑같은 수열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 항 누구니? 1분의 1이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누구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 누구니? 플러스 2분의 1이야. 네 번째 항 누구니? 마이너스 3분의 1.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쌤 얘가 항인지가 뭔 차이에요? 다시 뭐 씌워줬냐 안 씌워줬냐? 가로 씌워줬냐 안 씌워줬냐? 구분하시라고. 가로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갈릴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급수를 구하래? 그럼 급수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슨 합을 찾고? 그렇지, 부분합.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 SN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SN이라는 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될 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몇 번째를 표현하면 n번째를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뭐해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됐니? 그럼 SN을 구하게 되면 얘네들부터 여기까지 더해 보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SN이라는 놈의 식은 1 마이너스 누구만 n 플러스 얼마? 1분의 1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요 놈의 식에 뭐 씌우게 된다면 리미트 씌우게 된다면 리미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제로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1만 남아. 그러니까 이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급수, 얘를 뭐 an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급수는 뭐 한다? 수렴하겠지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무슨 합을 찾아야 되는데 부분 합을 찾아야 되는데 부분합을 찾으려고 해서 보니까 이 부분합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번째 항을 유도가 먼저 돼야 돼? n번째 항이 유도가 돼야 될 것이고 n번째 항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간다는 건 이 n번째 항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플러스로 끝날지 마이너스로 끝날지 알아 몰라? 몰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즉 얘가 풀마가 교대로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무한히 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말을 칭한다고. 용어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면 요 놈이 플러스로 끝날지 마이너스로 끝날지 우리는 뭐 해봐야 돼?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네.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가 당연히 뭐 할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플러스로 끝나면 요 놈의 식기는 홀수 번째 항까지야, 짝수 번째 항까지야.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는 홀 수 번째고, 다음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는 무슨 항까지야? 짝수 번째 항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가장 단순하게 요 놈의 식기를 SN은 바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SEN. 그럼 요렇게 표현했다는 건 얘는 홀수 번째야, 짝수 번째야? 무슨 번째? 짝수 번째. SEN-1. 얘는 홀수 번째야, 짝수 번째야? 홀수 번째. 표현됐어? 그래서 SEN-1 홀수 번째부터 찾게 된다면 홀수 번째까지 찾으면 더하면서 사라져서 누구만? 1분의 1만 남을 것이고, 다시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3분의 플러스 3분의 1까지 더하니까 누구만 남아? 1분의 1만 남겠지?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1분의 1만 남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다음 몇 분의 몇까지, 이번에 어디까지 더하면?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는 게 될 겁니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다시 한 번 더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이때는 1분의 1 빼기 몇 분의 몇? 3분의 1. 그 다음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그 다음은 1분의 1 마이 빼기 다음 4분의 1. 즉, 자, 첫 번째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은 1분의 1 빼기 다음에 3분의 1이 두 번째가 나올 것이고 1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몇 번째가? 세 번째가 나오게 될 거야. 표현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에서 n번째는 처음일 때 2, 두 번째일 때 3, 세 번째일 때 4니까 n번째는 1분의 1 빼기 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SEN을 구하게 된다면 요 식기는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 됐니? 그럼 여기까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에 하셔야 될 건 요 식기에서
얘에서 얘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건 부분합 찾았으니까 걷다 뭐를 씌워? 리미트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M-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M 자 SEM부터 갑니다. 여기다 리미트 씌웠어요. 그럼 요 놈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하죠? 얼마로? 1 SEM-1 자체도 유식이니까 리미트 씌워도 얘 뭐해? 수렴하지 얼마로? 1로 둘이 현재 같아 달라 둘이 서로 어때? 같아 됐냐 안 됐냐? 그럼 홀수번째 한까지 합과 짝수번째 한까지 합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내도 서로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수열을 an이라고 놓는다면 이 급수는 뭐한다? 수렴한다 됐니?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뭐하다라고 한다면 둘이 뭐하다라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한다면 만약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이 SEM까지랑 SEM-1까지 값이 서로 뭐하다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급수가 뭐 한다고 얘기해야 돼?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수렴 안 하니까 우린 단순히 뭐 한다? 그렇지. 발산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저 교대급수는 가장 첫 번째 항이 인지가 돼야 이 새끼를 홀수번째까지 구할지 짝수번째까지 구할지를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그때 쟤네들이 서로 어떻다? 같은지 다른지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필기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필기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필기 되셨으면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숙제는 23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너는 이따가 다시 나한테 확인 받고 가. 그냥 가지 말고 알았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